신라시대 가장 화려한 태평성대의 이면에 가려진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기록을 열어보겠습니다. 세종대왕. 백성들의 문맹을 가엾게 여겨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하늘과 땅의 이치를 살펴 조선의 과학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민족의 스승이죠. 하지만 이 눈부신 황금기에 세종조차 인간의 가죽을 쓰고 어찌 이토록 참혹할 수 있는가라며 치를 떨게 만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여종의 신분으로 무려 6명을 연쇄 살인한 악녀 가야지. 오늘은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100% 실제 역사적 사실, 집착과 광기가 빚어낸 피해 연대기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세종 13년 유교적 질서가 조선에 뿌리를 내리던 시기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 가야지는 전직 관원이었던 사다함의 집에서 일하던 여종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 방복이 있었죠. 사실 신분제 사회에서 여종의 삶이란 고단하기 짝이 없었겠지만 가야지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남편 방복에 대한 병적인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기엔 너무나 검고 끈적한 독점욕 그 자체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남편 방복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어린 딸을 집으로 데려오면서 시작됩니다. 보통의 새엄마라면 가여운 아이를 보듬었겠지만 가야지의 눈엔 그 아이가 남편과 다른 여자의 결합을 증명하는 끔찍한 증거물일 뿐이었습니다. 가야지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아이의 목을 조릅니다. 작은 아이의 숨이 멎어갈 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죽자 그녀는 태연하게 시신을 수습하고는 사고사로 위장했습니다. 이것이 광기 어린 연쇄 살인의 첫 단추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야지의 질투는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방복이 집안일을 돕는 다른 여종에게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건네도 혹은 이웃집 여인과 눈길만 마주쳐도 그들은 가야지의 사냥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독을 사용하거나 잠든 사이 목을 조르고 때로는 높은 곳에서 밀어버리는 등 수법은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실제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끔찍한 상황을 이렇게 건조하면서도 서늘하게 적고 있습니다. 가야지는 성질이 본래 사납고 시기심이 강하여 남편 방복이 비종들과 사적으로 통하면 반드시 죽이고야 말았다. 가야지가 죽인 자가 무려 6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6명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6명을 연쇄 살인하면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 대사건입니다. 그런데 CCTV도 과학수사도 없던 조선시대의 여종 한 명이 어떻게 6명이나 죽이고도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가야지는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시신을 은밀한 곳에 유기하거나 피해자가 평소 우울증이 있었다거나 가출을 했다는 식의 거짓 소문을 미리 퍼뜨려 의심의 화살을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광기는 결국 꼬리가 잡히는 법이죠. 6번째 피해자인 여종 부비가 살해당하던 날, 가야지의 범행은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부비가 실종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주인과 관아의 수사관들이 가야지의 집을 급습했고 그곳에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아로 끌려간 가야지는 처음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실종된 여인들의 행방을 추궁하자 그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 남편 방복이 시킨 일입니다. 남편이 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다 들키자 입막음을 하려고 저에게 시신을 치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무서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랑한다던 남편을 사지로 내모는 가야지의 목소리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단순 살인을 넘어 부부간의 진실 공방과 인륜 파괴의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연쇄 살인 보고를 받은 세종대왕은 경악했습니다. 성군은 즉시 의금부에 명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폐륜이다.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세종의 지시 아래 조선판 CSI가 가동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가야지가 지목한 장소들을 샅샅이 뒤졌고 땅속 깊이 묻혀있던 시신들을 찾아냈습니다. 검시관들은 사체에 남은 흔적을 분석했습니다. 목에 남은 압박 흔적의 각도, 시신의 부패 정도를 통해 범인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분석해 나갔죠. 결국 모든 물리적 증거는 남편 방복이 아닌 가야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야지는 남편을 독점하기 위해 사람을 죽였고, 이제는 자신이 살기 위해 그 남편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취조실의 분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세종은 다시 한번 실록에 남을 엄중한 판결을 내립니다. 실제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해 임금은 이렇게 판결합니다. 가야지는 마음이 독하고 수법이 잔인하여 사람의 도리가 전혀 없다. 비록 여자의 몸이라 하나 그 죄가 너무 무거워 용서할 수 없으니 마땅히 능지처참에 처하여 대중에게 공개하라. 능지처참. 살아있는 사람의 사지를 찢고 살을 베어내는 조선 최악의 형벌입니다. 1431년 수많은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야지는 처형대에 섰습니다. 끝까지 남을 탓하며 소리를 지르던 그녀의 광기는 날카로운 칼날 아래 비참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조선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의와 도덕을 강조하던 유교 사회 이면에도 이런 통제 불능의 악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이 사건 이후 백성들에게 인륜과 도덕을 가르치는 삼강행실도 제작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한 여인의 뒤틀린 집착이 역설적으로 조선의 교육과 윤리체계를 정립하는 나비효과를 불러온 셈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범죄를 정당화하려 했던 가야지. 600년 전의 이 기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안녕한가요? 혹시 그 사랑이 타인을 해치는 칼날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의 태평성대를 피로 물들인 가야지 사건 소름 돋으셨나요?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실록 속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더 강력합니다. 조선 왕실 최대의 스캔들. 세자빈이 궁녀와 동성애를 즐기다 발각되어 폐위된 충격적인 전말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